조국 대표가 거리되는 일이 벌어지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선고와 조국 대표의 사건이 맞물려서 친문계에서 합쳐서 들어와서 우리 지금 여기 아내가 조금 딸리니, 새가 딸리니 좀 들어와서 우리 좀 지원해달라.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달 12일 대법원 상고심 날짜가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1심 이 대표의 경우에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 상당히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면서 담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구속이죠. 2년형이 지금 이미 돼 있는 거니까. 바로 수감되죠. 네, 수감되는 거고,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보다도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것을 투사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때 지민 비족을 해갖고 비례대표는 좀 찍어줄 여유도 좀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만일에 조국 대표가 거리되는 일이 벌어지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선고와 조국 대표의 사건이 맞물려서 일종의 비명반명 친문계에서 합쳐서 들어와서 우리 지금 여기 아내가 조금 새가 딸리니 좀 들어와서 우리 좀 지원해달라.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은 만들어질 때부터도 친명이라기보다는 친문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건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과 친문이 M&A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입당하여? 예. 그런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반대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예. 반대 흐름은 민주당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는 내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당권을 내려놔라. 통합 비대위로 가자. 지방선거 때 정책 확산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안 받아들여져서 타협이 안 돼서 충돌을 크게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당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바깥에 있는 게 좋다. 일단은 외부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원내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옛날에 민주당의 갈라진 신파 구파 이건 얘기해봐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고 87년도에 통일민주당이 깨져서 평화민주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도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되게 모를 거예요. 젊은 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아마 이제 친노와 반노의 분열,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것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지방선거 때 얼마나 패배를 했는가. 이거를 보여주죠. 투표율이 다 낮았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2007년 대통령 선거가 63%, 총선이 46%. 친노가 거의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참패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번에 친명 대 반명이 그 정도의 균열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도 당을 내서 이거 고리를 탁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밧줄을 탁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걸 완전히 그냥 연한 게죠. 똘똘똘똘 그냥 말아갖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미 반명들은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조홍천, 금태섭 이런 건 다 나갔고 비명들인데 이분들도 이 당 안에서 우리가 이 당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안 되면 분열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조국 혁신당이 역할할 수 있어서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양 당의 의원들이 내심 굉장히 바쁘겠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저를 옮겨야 되나? 저 사람들이 일로 와야 되나? 아니 뭐 조국혁신당은 별로 그럴 게 없죠. 거기는 네. 어차피 비례대표니까 뭐 여기나 저기나 비슷하고요. 예. 그분들이야 다만 그 정치를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이 당이 분열되면 우리가 아까 뭐 양김의 분열도 봤고요. 그 대선 지는 것도 봤고 96년도에 국민의회와 민주당의 분열도 봤고 그래서 또 대참하는 걸 봤고 그 뒤에 분열은 당은 쪼개지지 않았는데 투표장에 안 나감으로써 최근에 2022년 대선 참패 이후에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51%에도 못 미쳐갖고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대표인 분들도 다음에는 그래도 뭐 통합된 정당에서 후보로 나가야 승산이 있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쪼개지면 후보되는 데는 기회가 있겠지만 당선되는 데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균열은 상당히 그 봉합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대표의 유죄 판결문, 2심 판결문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적혀져 있었는데 정치인의 길을 걷고 나서 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계속해서 높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든 나는 정치의 길을 걷겠다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모습이 판결 선고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정경희 교수가 4년 받을 때도 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네.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상대적으로 네. 조국 대표가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해가 돼요. 내가 정말 뭐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이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내 잘못이라는 건 정말 사소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한 거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승복이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저는 뭐 이해는 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나 상대적인 평가를 빼놓고 보면 공직자라든가 사회적 리더가 어쨌든 잘못했을 때 뭐 우리가 음주운전 가다 걸렸을 때 저 사람 왜 안 잡고 나만 잡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처음부터 계속 이걸 정치적인 걸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정도 된 분이 당을 만든다는 생각은 진짜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정적으로 항변할 수 있고 뭐 분노할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당을 만들라고 당대표가 돼갖고 지금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떠나서 그건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떠나서 절대평가로 보면 그거는 뭐 사회적 리더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죠. 사실 정치 맞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마음은 이해가나 태도는 그렇게 찬성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조국 대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12월 12일에 원심이 파기가 될 경우에는 다시 파기가 되고 파기돼서 파기가 된 다음에 요것이 또 환송심이 제3고심이 되고 하면 또 몇 년이 지날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뭐 12월에 어떻게 된다고는 저희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